자, 오케이. 집합. 여기가 좀 쉽지. 도형의 이동에서 원방이 제일 어렵고 집합이 오히려 좀 쉬운데, 집합은 뭔지 알죠? 집합이 뭐지? 누가 보더라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애들을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야. 누가 봤을 때 180이 큰 키긴 한데 농구 선수들이 보면 180이 큰 키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을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한 나라의 모임도 집합이 아니야. 따뜻하다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무조건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합을 기호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요. 대문자로.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가로 표시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들 A, B, C, D 요런 걸 원소라고 하죠. 집합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라는 집합은, 그냥 B라고 할게요. B라는 집합은 짝수들의 모임이 B야. 집합 B는 짝수들의 모임 2, 4, 6, 8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죠. 이렇게 써요. 그러면 2라는 원소는 집합 B에 들어가잖아요. 얘를 어떻게 기호로 표시를 하냐? 2라는 원소는 집합 B의 원소다라는 표시가 요거예요. 삼지창 모양 같은 거. 삼지창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은 모양 있죠. 이게 요 자리엔 반드시 원소가 들어가야 되고 요 쪽엔 반드시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홀수는 안 들어가잖아. 5라는 원소는 B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랬으면 포함이 안 돼 있다. 일단 시작은 굉장히 쉽네. 시작은 굉장히 쉽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나타내는 걸, 원소를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원소를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얘를 이거 쓰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원소란 소리야. x가 원소고 이걸 x바라고 읽어요. 바. x바. x는 짝수라고 읽는데, 요 뒤에 바 뒤에 온 얘네들 있죠. 이거 형용사야. x에 대한 설명이에요. x라는 원소는 짝수란 소리라서 x가 될 수 있는 게 2, 4, 6, 8, 10, 12 이런 애들이잖아. 걔네를 전부 다 일일이 숫자로 풀어 쓴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x바라고 한 다음에 요 x에 대한 부연 조건을 달아둔 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 당연히 같은 표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둘이 같은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고, 무한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이런 거 그냥 원소가 2, 4, 6, 8에서 딱 끝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걸 유한 집합이라고 하고, 당연히 아까 방금 내가 쓴 쟤처럼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가는 애들을 무한 집합이라고 해요. 딱히 외울 것도 없잖아. 너무나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유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우린 이렇게 써요. 이제 소문자 n 한 다음에 가로 써서 대문자 a. 요게 뜻하는 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는 소리. 원소의 개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래서 요게 뜻하는 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볼 때 이렇게 써요. n 소문자 n 쓰고 가로 한 다음에 여기 집합 표시해서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게 있죠. 공집합. 공집합이 뭐냐? 기호로
요렇게 써요. 그냥 좀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표시로 이렇게 하는 게 공집합이거든. 얘는 뭐냐면 빌공자야. 빌공, 비어있는 집합이란 뜻이에요. 비어있는 집합. 즉 C라는 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0개가 돼야 돼. 자, 그럼 초반에 되게 많이 하는 실수인데 D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죠? 한 개죠. 0이라고 원소가 있는 거야. 0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0이라는 것도 원소라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부분집합. 이 뭐냐? 이런 거. A라는 집합이 2, 4, 6이고요. B라는 집합이 2, 4, 6, 8, 10이라고 합시다.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2, 4, 6이 B라는 집합에 전부 다 포함이 되죠. 즉 A라는 애가 B라는 집합에 통째로 다 들어가잖아. 얘를 이렇게 표시해요. 저 원소가 포함된다의 삼지창에서 가운데 요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읽습니다. A가 B에 통째로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거 부분집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공식 같은 거, 자기 자신의 무조건 부분집합이에요.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쳐요. 그럼 그리고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되고 B라는 집합이 C에 포함이 되면 A라는 집합은 자동으로 C에 포함이 되겠죠. A가 제일 작고 걔가 B에 다 들어가. B는 C에 다 들어가.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B라는 거에 A가 들어가고 C라는 거에 B가 들어가니까 A는 당연히 C에 통째로 다 싸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집합이니까 어느 집합이든 간에 다 들어가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이건 좀 써보자. A라는 집합이 2, 4, 6이라고 있어요. 문제에서 A의 부분집합을 쓰래. 뭘 쓰면 되냐? A에 속할 수 있는 집합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다 써야 돼. 일단 공집합 무조건 들어가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원소가 2만 있는 집합 되지? 원소가 4만 있는 집합 당연히 되죠. 원소가 6만 있는 집합 당연히 되죠. 원소가 2, 4를 갖는 집합 당연히 2, 4, 6에 들어가잖아. 2, 6을 갖는 것도 들어가. 4, 6을 갖는 것도 들어가. 마지막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2, 4, 6도 들어가. 총 몇 개 있어요? 8개. 8개 있죠.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다 셀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2의 n제곱하면 n은 뭐 하면 되냐? 그 원소의 개수. 그럼 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 32개겠죠? 2의 5제곱하면 되니까. 진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까지 얘기하자. 자, 이게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뭘까? 자기 자신 빼고.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한 다음에 자기 자신만 딱 하나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32개고 요거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되니까 31개 되겠지. 너무 쉽지? 이게 5단원 다야. 그러면 433으로 가서 자 여기 진짜 쉽다고. 집합이 아닌 거 누가 봤을 때는 난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는 애들이 집합이 아니라고. 3번이죠. 키가 큰 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 여기 너무 쉬우니까 여기는 좀 안 풀게요. 그냥 과제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436 A라는 애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봅시다. 7보다 작은 홀수가 뭐 있어? 135가 있어. 그러면 이 중에 올바른 거 2번이죠. 3이라는 원소가 A에 포함이 되니까 3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 2번이 맞죠. 그럼 여기는 좀 해볼까? 437부터 439는 한번 해보세요. 그 아래 거. 2번 유형의 아래 거. 자 여기 쉽지 않나. 437에 디귿하고 리을, 438에 3번, 439에 4번. 쾌적하죠? 여기가 제일 쉬운 거야 공수표에서. 자 다음에 440번. 자 이런 거 집합을 그림으로 그린 게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벤다이어그램. 그럼 벤다이어그램 말고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얘가 원소 4, 8, 12, 16이잖아요. 그럼 얘 뭐지?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 바 x는 4의 배수야. 4의 배수인데 뭐보다 작은? 20보다 작은 4의 배수. 5번이죠. 너무 쉽잖아. 제낄게요. 443은 유한집합인 거 고르래.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 아닌 거 딱 정해져 있는 거 3번이죠. 4번도 있죠. 3번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사이에서 0개잖아. 0개. 0개 유한한 거잖아요. 3번.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사의 배수는 24개 있을 거 아니야. 3, 4번이지. 그러면 4, 4, 5만 해보세요. 4, 4, 5. 이거 공수원 내용 좀 갖다 써야 돼.
자, 여기도 어떻게 약간 공수원 내용을 끌어다가 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 플러스 12 공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쵸? 얘가 0보다 작은 게 없어야 돼.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공수원에서 했잖아. 2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게 없으려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게 없으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럼 판별식 썼을 때 교점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고 얘 교점 1개여도 되죠. 즉 요거에 대한 판별식을 적용을 했을 때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2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수인 게 없죠. 그러면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음수가 몇 개? 5개 0이 1개 양수가 2개 총 8개가 있죠. 다음 68 오늘 한 68까지 나가면 되겠다. 다음 대표 문제 A라는 애가 이렇게 된대요. 그럼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0하고 1밖에 없네.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가능한 X가 0하고 1밖에 없죠.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니까. B라는 원소는 X는 K분의 8이고 K가 될 수 있는 게 자연수래요. 그럼 K 자리에 8 넣어주면 1, 4 넣어주면 2, 2 넣어주면 4, 1 넣어주면 8 이렇게 해야 X랑 K가 둘 다 자연수일 수 있는 거 이렇게잖아. 1, 2, 4, 8 그러면 NA는 2개죠. 원소의 개수 2개니까 NB는 4개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6이지. 그리고 또 4, 4, 9만 합시다. A가 4개 나오잖아요. 4, 4, 9에 일단 만족할 수 있는 게 X 플러스 3 이거 약간 경우의 수 할 때 많이 했잖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내가 개수가 큰 걸 하나씩 늘리랬죠.
y 자리에다 1 넣어주면 11 넣는 거 가능. 2 넣어주면 8 가능. 3 넣어주면 5 가능. 4 넣어주면 2 가능. 5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1 되니까 이제 안 되잖아. 자연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NA가 4개인 거야. 그럼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NB가 무조건 6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K 이하의 자연수가 6개가 나와야지. 그럼 6 이하의 자연수가 6개니까 당연히 K6이죠. 다음에 450. A라는 집합이 A, B, C, D야. 그래서 기억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들어가죠. 얘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니은 B라는 집합이 이거 집합이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집합이 들어가야 돼. 근데 B라는 건 원소인데 틀렸죠. 얘를 올바르게 고치려면 여기 이걸 원소로 바꿔줘야지. 니은 틀렸어요. 그다음 디귿 C라는 이게 요거는 맞죠? 요거는 맞는 말이야. C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집합 C로 바꿨으면 이렇게 써야 맞죠? 이렇게 써면 맞는 말이고 이렇게 써도 맞는 말인데 디귿은 틀렸죠. 이게 섞어놨잖아.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이것도 맞는 말인데 디귿은 틀렸죠. 얘네 둘이 아니잖아. 이건 틀렸지. 틀렸죠. 얘네 둘은 맞지만 이건 틀려요. 그 다음에 리을 맞죠? A, B, C라는 원소가 전부 다 A에 들어가. 그럼 얘네를 집합으로 묶은 애들이 당연히 A의 부분 집합이 될 테니까 리을 맞는 말이고 미음 맞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잖아. 기억, 리을, 미음이 맞네.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만 하고 진도는 마무리. 그래서 68까지 59부터예요. 그 평면 그 도형의 이동 거기부터 해서 68까지 비어있는 문제들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해봅시다.